돈을 좀 아는 분들이 좋아하는 돈다방 미쓰리 10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평일보다 조금 방송이 일찍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려드린 에피소드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제 미쓰리가 제안해드렸던 그 제안에 동의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소름 돋는 예상을 하는 돈다방 미쓰리가 왜 유명이 되지 않는지 그 실체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돈다방 미쓰리 제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좀 솔직한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돈이 있으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죠. 제가 방송 중에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정의해준 돈. 그 정의가 뭐였냐면 돈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편하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은 사실이다. 저는 이게 돈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정의는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정의는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정의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인간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약간 저의 마인드는 갑 같은 을이 되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돈을 만들었지만, 돈이 좋지만, 돈이 귀하지만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일이다라면 왜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참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9월 말에 주식시장 많이 하락했을 때 제가 여러분 좀 주식 좀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방송에서 팁을 드렸을 때 그 팁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셔서 지금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있죠. 10월 22일 날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수익금 중에 조금만 그 촛불 행동에 후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제가 요청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럴 수 있는 예를 들면 실력도 있고 그렇게 조금 뻔뻔하게 자신 있게 돈 벌어줬으니까 거기 후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 제목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돈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을 좀 이렇게 세뇌시켜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좀 바꾸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 농담으로 돈다방 미쓰리가 유명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사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가 왜 책을 써? 신경 쓰이게? 왜 전문가를 해? 내 돈으로 내가 그냥 돈을 벌지 왜 다른 사람 돈을 벌어줘? 신경 쓰이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오히려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저는 유명해진 덕분으로 치러야 될 그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해져서, 증권 전문가로 유명해져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 너도 나도 그 종목을 매집하게 되고 그 종목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미쓰리 비공개 찬성합니다. 비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동의를 해주신 분들은요, 욕심이 많으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좀 돈의 실체를 좀, 주식시장의 실체를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좀, 제가 어제 그 제안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매번 집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리드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선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 돈은 없으니까, 제 돈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의 돈을 벌어주면서 그분들에게 좀 조금씩만 좀 후원해 주세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좀 작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하다 문득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잘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 재밌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9월 말에 주식 시장 분위기 겁나게 공포스러웠을 때 여러분 주식 10월 달에 주식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뉴욕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미쓰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제 코스피 종가 2249포인트, 2250포인트에서 1포인트 부족한 주식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또 상승했습니다. 오늘 2250포인트 찍겠죠. 그 이상 찍을 겁니다. 자, 다우지수 1.12% 상승, S&P 500 1.14% 상승, 나스닥 0.90% 상승했습니다. 자, 화요일 뉴욕 증시 왜 올라갔습니까? 전일에 이어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다우지수 3528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식시장에서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뉴욕 증시가 또 올라갔으니까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조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설사 1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 400포인트, 500포인트까지 찍어도 3만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3만 포인트가 다시 깨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뉴욕 증시는 또다시 다우지수 3만을 만들 겁니다. 일단 다시 빠지는 그 일이 있더라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올려놓은 다음에 빠지는 것이 충격이 덜하죠. 자, 그리고 화요일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뉴욕 증시에서 어닝 시즌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금융주입니다. 은행주예요. 그런데 은행주 실적이 나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은행 실적은 좋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서 실물 경제는 어둡고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좋아하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요,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대략 좋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3분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뭐 감소했는데 순이익은 증가했다더라. 그럼 순이익에 포커스를 맞춰서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지만 금융주들은 원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금융주 실적이 나빴을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였고요. 금융주들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단지 금융주 실적 예상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상치에 부합했다, 예상치에 모질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 왜 상승하는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실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만약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없습니다. 미쓰리의 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빠지겠죠. 그런데 빠지는 날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날 그날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어떤 기업의 실적이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3대 지수 왜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요. 즉, 지금 뉴욕 증시가 왜 빠졌는지를 정확히 왜 상승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뉴욕 증시는요, 정치 색깔이 많이 묻었습니다. 왜? 11월 8일 날 중간선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9월 말까지요. 주식시장 뭐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가 않고 둔화되기는 하는데 겁나게 심하게 아주 막 티도 안 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불만이고 거기에 또 반대로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공포에 떨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뉴욕 증시가 최근 상승하잖아요? 여러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뭐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뭐 금리 인상, 뭐 고강도 금리 인상 이런 단어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이 10월 19일인데 이제 약 한 10일 조금 넘어가면 11월 초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선거가 없다면요. 지금 뉴욕 증시는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 달에 또 하고 내년에 할 거고 뭐 이 얘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 고강도 금리 지속 이게 쑥 빠져버렸습니다. 오직 뉴욕 증시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 경기 지표는 뭐 그닥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위기에서 영국 이야기를 끌어오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트셔야 된다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단어 있습니까? 없어요.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경기 지표가 뭐 조금 부진해. 뭐 예를 들면 이날 같은 경우는요. 9월달 산업생산이 뭐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10월달 주택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10월달
시장 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면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게 되는 이슈입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시장이 이렇게 꺾였어.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좋았고 이날은 골드만 실적이 좋았다. 끝. 왜 그래요? 11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없다면 FOMC 회의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금리 인상 걱정해야 되고요.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되고요. 그 시점인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그 얘기가 쏙 빠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 이유를 찾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10월 18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때문에 올랐어 이렇게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식을 못 한다고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이런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미쓰리가 전문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시장을 못 맞추는 겁니다. 시장을 못 맞추는 얘기 또 하나 할까요? 미쓰리가 시황도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정말 신들린 예측을 하지만 국제유가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제유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제가 올해 초반에 국제유가 막 $100 넘어가고 전문가들이 200, 300 외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2022년 WTI 기준으로 평균치는요 $100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상반기에 아무리 국제유가가 $100 위에 있어도 하반기로 넘어가면 $100 아래로 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얘기 10월 초에 오펙 플러스가 11월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거의 모두 다시 WTI가 $100 갈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미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주식시장보다 뉴욕 증시보다 먼저 순수하게 반응하는 녀석이 국제유가다. 따라서 지난번에 세계은행과 IMF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예고를 했고 그 다음 주에 예고대로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WTI 전일 대비 3.09% 하락해서 82.82달러입니다. $100 못 가잖아요. 제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11월 달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다시 $100 간다고 했을 때 개소리라고 했죠. $100 못 갑니다라고 했죠. 미쓰리가 맞추잖아요. 자, 이날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후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검토했다. 자, 조 바이든이 지금 빡쳤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한테 김정은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뭐 어찌 보면 너무 빨리 조 바이든의 짐이 되고 있는 윤석열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굉장히 조 바이든을 지금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오펙 회원국들,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에서 가장 큰 힘을 잡고 있는 사우디가 조 바이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11월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그냥 비축률을 푼다고 한 거죠. 제가 그때 11월 달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했을 때도 원래 산유국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실질적으로는 200만 배럴 감산이 아니라 한 9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200만 배럴 감산에 꽂혀가지고 전문가들이 $100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신 거죠.
자,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 아직 밸류에이션 높다,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UBS, 바클레이스, JP모건 지금 이런 뉴욕 상승에 계속 부정적인 입김을 넣죠. 얘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요, 약간,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은 굉장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예상과 달라요. 즉, 자기네 예측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JP모건이든지 아니면 UBS든지 골드만삭스, 뭐 바클레이스다 이런 애들인데 나는 분명히 주식시장이 더 꺾일 거라 그랬어.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요. 연말까지 S&P 500 기존의 4,30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를 하향 조정했고요. 그러니까 3,600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4,300포인트로 예상했다가 3,600까지 하향 조정했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S&P 올해 전망치를 4,200에서 4,000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뭐 얘네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정적으로 본 건 맞고요.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 S&P 500이 20% 폭락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9월 24일 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10월 중순이에요. 9월 24일 기준으로 S&P 500이 20% 폭락했다면 S&P 500 지수가 한 3,100, 3,200 정도 갔었어야 됩니다. 아니, 한 3,000 정도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10월 18일 S&P 500 3,71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 최대 300포인트까지 추락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얘네들이 9월 달에 이렇게 주식시장을 전망하다 보니까 오히려 10월 달 주식시장이 지금 반등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예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시장이 아직 덜 빠진 거야. 이제 빠질 거야.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게 미국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래요. 국내 증권사들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소름 돋는 예상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오늘 수요일 주식시장, 목요일 주식시장 뭐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뭐 2250포인트를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 2090에서 2210포인트를 예상했던 증권사가 다음 주 증시 전망 코스피 밴드를 상향 조정해 버릴 겁니다. 그게 증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국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증시 급등에 영국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합니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증시가 급등해서 영국 리스크가 해소했어요? 해소됐습니까? 영국의 법인세 감세 정책의 철회는 잘못된 정책이었고 9월 달에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영국이 워낙 출렁거렸고 잘못된 정책이다 보니까 영국 총리는 지금 국민의 신임을 잃고 결국 그 감세 정책을 철회하죠. 그리고 그 감세 정책 철회는 10월 3일 날 거의 윤곽화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급등해서 영국 리스크가 해소됐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멘붕인 거야.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주식시장을 지금 조용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제가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요일 방송을 다시 들으세요. 일요일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어떤 악재가 돼서 주식시장이 꺼지면 기관이나 개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밑에 가격에서 티 안 나고 소홀이 안 나게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 자, 9월 29일부터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수합니다. 2,200억, 1,000억, 뭐 작게는 700억 정도로 매일 매수합니다.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10월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주식 한번 사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 시점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시점부터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이대로 그냥 2,500, 600 보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단타의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018년, 19년 같은 유동성 장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장판을 보고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네. 그럼 주식을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이렇게 물량을 정리하면서 그래.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계속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물량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이렇게 하죠. 이 시점에서 이제 2250포인트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증권가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50 갈 건데? 그러면 이제 와서야 뭐 외국인들이 10일 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 만약에 2250포인트 안착을 하면은 뭐 2400 갈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린이들을 선동하죠. 매수하라고. 그럼 저는 또 이러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셔야죠. 이게 주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돈다방 미스터리에서는 지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정신 차리시고 보세요. 외국인들이 9월 29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소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문가들은 뭐 코스피 2000 깨지네, 2090 가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2000 깰 것 같진 않고 2250포인트 안착을 하면 2200포인트라고 얘기하기에는 2200 깰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올려서 2250에 안착을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오프닝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뭘 잘 보는 뭐 역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일명 정말 신들린 그런 무속인이 분이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쓰리님은 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지금은 없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돈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할까라고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주식을 잘 보고 시황을 잘 보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제 인생 스스로 자체에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뻑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저는 돈에 대한 멋진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철학을 갖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거를 시황이라는 걸 경제라는 거를 제 모든 인생을 담아서 후벼팠고 그렇게 후벼판 결과로 방송에서 여러분 매수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익 실현하세요. 뭐 이렇게 이벤트도 진행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돈이라는 거를 벌어주면서 여러분 저기 촛불 행동에 조금만 후원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왜 이런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갑자기 아침부터 미쳤나 봐요, 제가.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진짜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라고요. 자, 장중에 보면은요. 장중에 2008년, 2019년처럼 쭉 가는 장이 아니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계속 전문가들이 더 빠질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막 이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다시 살짝 막 마이너스 보합까지 빠지다가 시장이 의외로 괜찮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네 하면서 오히려 후반에 상승폭을 늘렸던 것이 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공포를 끼어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포의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11월 달 FOMC 회의가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뉴욕 증시 조정받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빼진 않을 겁니다. 왜? 중간 선거가 있어서. 자, 시장을 냉정하게 보시고요. 객관적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보다 모질란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제 공부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은 또 제가 쥐뿔도 모르는 시사 방송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방송은 패스하고 금요일날 돈다방 미스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 나중에 비공개가 돼도 어느 정도까지 좀 구독자 수 좀 늘리고 제가 폐쇄가 아니라 비공개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